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대장주엔 꼬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장주에는 일동제약 그리고 이뮨온시아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아우토클립트 모델솔루션 들어와 있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대장주 일동제약. 자, 우리가 이제 바이오 이야기를 하면서 20바까지 갔었잖아요.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동제약. 네. 와, 정말 또 시원한 슈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일동제약은 20바의 IT캠보다 앞서서 나왔던 11바, 11바의 일동제약이 있었습니다. 네. 11월 5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일동제약은 짧게 이렇게 차트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이렇게 이 구간에서는 늘상 반등이 나오더라. 이때가 바로 11월 5일입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오고 다시 61선 지지와 함께 지지 흐름 나왔습니다. 되돌림 자리는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 되돌림 자리. 그리고 최종 수익 실현 라인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움직임들을 보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분자 화합물을 활용한 신약 개발 관련해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FOMC 회의라는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라는 관망세가 지나고 나면 어디던가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거나 조금 더 공격적인 수급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조금만 참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여기저기 상승 흐름들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좋은 슈팅이 나왔고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AI 반도체, 2차 전지, 우주항공, 그리고 신규 상장주 이 정도 안에서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다는 것들을 감안해 보시고 다시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속속 골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 일부를 보면서 하셔야 되는 일들은 뭐냐? 기다리는 거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또는 우리 박지윤 대표님은 초고위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해서 뭔가 돌파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것들. 네. 저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종목들로 꽉꽉 채워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부분들은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매수하셨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일동제약과 같은 그리고 스피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진짜 주식 일부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동제약은 39,000원 지지 라인을 잡고서요. 보유자분들은 수익률 극대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소개까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상 고위험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달리는 말이 더 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서 짧게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는 이뮨온시아입니다. 자,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허반석 파트너도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또 했었고 수익 실현도 한번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무섭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상승의 초입부터 짚어주셨던 허반석 대표님의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전 고점을 훌쩍 넘어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신고점의 구간에 달려가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눈길이 가잖아요.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여기가 높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심리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심리들의 종목들 제가 잘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오라클 쇼크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그리고 또 이번 연도 마지막 만기일 이렇게 세 개의 노이즈성 이벤트가 겹치면서 대형주가 흔들린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FOMC 만기일 하루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로봇 등등 기존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들이 자리를 잡아주는 모양이다. 겁먹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성장 섹터는 오히려 좀 반응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바이오 종목들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앞타바이오 그리고 또 퓨처캠 그리고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어제도 말씀드렸던 나이백의 경우에도 가장 먼저 반응한 분야가 바이오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뮨온시아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특이점이 있었느냐라는 걸 살펴보니
플랫폼 바이오를 제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뮨온시아는 면역 항암제 플랫폼이라는 실체가 재평가를 받는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테마에 휘둘리는 업종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 개발하는 면역 항암 플랫폼이라는 확실한 실체를 가진 종목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기술주와 대형주 사이에서 불확실성 노이즈가 터지고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잔소리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무엇이는가? 라는 걸 묻기 했다라는 건데 그 시점에서 이뮨온시아가 부각이 된 거죠. 그리고 지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바이오 섹터는 많이 오른 상황에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전체가 오르는 섹터가 아니라 정상적인 바이오인가, 스토리만 가지고 있는 바이오인가 이 두 개를 조금 구분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뮨온시아는요 임산 기반 그리고 플랫폼 구조 그리고 실체 검증 이 세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강하게 집중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정말 그 윗구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신고점에 있는 종목들은요. 제가 생각하는 오전장 시장의 대장이다라고 하는 건 필두로 선두로 달리는 종목 그리고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 뒤에 같은 재료를 가진 종목들 후발주들이 3-4개 이상 붙어주는 업종이 그날의 대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했거든요. 후발주들이 3개 이상 따라오는 날이 또 바이오다라고 하시면 오르던 종목이 더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뮨온시아는 지금 시점에서는 13,000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두시고 위로 올라간다면 전고점을 다시 한번 대응해보는 방향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채팅창에서는 그래서 머리핀은 어떤 거예요? 너무 큰 고운을 달고 오셨는데 라고 물어보시네요. 오늘은 대패 삼겹살 아. 네, 양봉을 말아놓은 듯한 네. 내일 펴서 먹으려고 오늘 말아왔습니다. 오늘 대장주의 느낌처럼 장대 양봉을 머리에 또 달고 오셨네요. 자, 계속해서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서 파트너의 종목 아우토 크립토. 자, 상장하고 나서 줄줄 흘러내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변화가 감지되는 모습이에요. 네. 대패 삼겹살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8분. 너무 네. 배가 고플 때 운전하기 힘들면 아, 아우토 크립트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서 네. 집에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먹으면서 가야 갑자기 되겠네요. 너무 배가 고파져가지고 네. 축 다운됐습니다.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저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우토크립트는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중에서도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디에 공급을 하고 있느냐? 메인 고객사는 현대자동차지만 기아, BMW, 볼보, 스텔란티스 그리고 21개 완성차 브랜드의 자동차 차량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 공급에 대한 그 솔루션이 다양한데요. 차량과 차량 사이의 보안 솔루션, 그리고 차량과 인프라 사이의 보안 솔루션, 그리고 차량과 모바일 기기 사이에도 보안이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차량의 문을 열거나 그리고 주차장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까지 차량을 오게 하려면 모바일 기기와 차량 사이의 통신이 필수적이고요. 이제는 전기차나 수소차들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과 충전소 사이에도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고 차량과 여러 가지 사물 사이에도 통신과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들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도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엔 최근에도 블루투스 기능에서 해킹 사고가 났을 때는 차량이 통제 불능에 빠진다라는 보안 관련된 뉴스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이에 보안 솔루션을 강화하고 그리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우토 크립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22,000원인데요. 최근 저점 1,2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상장 당시에 유통 주식 비중이 35.9%였고요. 지금 1개월 물량 23.4%와 3개월 물량 10.2%가 모두 다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통 주식 비중은 69% 정도로 최대 주주 물량을 제외하고는 다 시장에 출회가 되었기 때문에 공모가 22,000원에서 반토막인 1,250원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1,250원의 대바닥 구간에서 그 중간에 바닥 구간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저항 구간을 본다면 이곳에서는 저항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 지점에서는 3일 동안 아래 꼬리를 달고서 해당 구간 15,800원 언저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실렸으나 조정 있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과 보안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가고 있는 시점에 아우토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아래에서는 매집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판단에 곧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오는 꼬리주로 아우토크립트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의 꼬리주는 모델 솔루션 들고 오셨어요. 자, 일단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이 종목도 신고가를 좀 내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로봇 관련해서는 좀 슈팅이 나오려다가 쉬어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이 예민하잖아요. 네. FOMC 전날이어서 어제는 예민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이슈 그리고 뭐 등등등등 다양한 이벤트를 소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기존에 강하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셀바스 AI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 보시면 예민함을 달리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이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 외에 바이오 업종이 강세적으로 강했죠. 자, 이거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흐름을 진짜 주식 일부를 통해서 들으시게 된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구간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좀 더 기다려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구조에서는 정말 아쉬웠고 완벽하게 설명 또한 가능한 종목이 모델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전에는 FOMC의 안도감이 전체 기술주에 퍼졌고요. 오후에는 대형 주가 이벤트성 이슈로 흔들리면서 가벼우면서도 성장성이 있는 제조주, 일부 로봇주들이 단기 기대 수급에 잠깐 몰렸었습니다. 뭐 사면, SPG, 휴림로봇, 해성에어 로보틱스, 원익홀딩스, 클로봇 등등 FOMC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기 상태에서 살짝만 변동성 있게 움직여 주었는데요. 그렇다고 걱정할 만한 무너짐의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델 솔루션은요. 스마트폰, 로봇, 전기차, 의료기기 등 글로벌 기업들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부품이 아니라 모델 제작입니다. 지금은 로봇과 AI 기기 그리고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등이 이 세 가지 신제품 사이클이 겹치는 제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는 밸류 부담 없는 제조 성장주와 설비 투자와 연결된 기업 이 두 가지 충족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요. 이 조건 중에 구조가 가장 단단한 축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삼성에서도 비스포크 스팀 등등 이렇게 신제품 출시에 관련된 뉴스가 다양하게 나와 주었거든요. 네. 이 기업들에서 신제품이 나오는 이상 수요가 계속 생기는 구독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지속성 수요 기반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네네. 일봉상 지금 짧게 놓고 보면은 정말 가파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봉과 월봉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항상 가장 집중받았었던 가격대를 먼저 보자. 상장했던 날의 종가와 시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종가를 이제서야 돌파해서 윗 구간 가장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도를 높게 평가했었던 가격대 3만 원대, 25,000원에서 3만 원대의 구간을 오늘 고점의 꼬리로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상승할 구간이 남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모멘텀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이벤트성 소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부터는 다시 한번 27,500원부터 3만 원대 고점 라인을 도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월봉상, 주봉상 상승할 구간이 더 많이 남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변동성 있을 수 있습니다.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는요. 23,000원대 이탈가 보시고 충분히 상방으로 더 대응해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 살펴드렸는데요. 자, 채팅방에 셀바스 AI 관련해서 어제 좀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오늘 한 7%대 조정이 좀 나와 있거든요. 허반석 파트너. 네. 오늘 뭐 셀바스 헬스케어도 그렇고 좀 잘 가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AI는 많이 신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료 AI가 어제 강했는데 오늘도 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의 순환매가 조금 빠르다. 그런데 의료 AI도 마찬가지로 AI 분야 쪽에서 한 섹터로 테마가 돌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기회를 잡는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다만 내가 진입하는 구간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다행인데 내가 진입하는 구간이 어제 여기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더 갈 거야라는 마음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에서는 대응의 영역이죠. 어떻게 대응하는지 차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하실 때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이유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서는 이곳이 저항이지만 어느 곳에서는 지지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구간이죠. 하지만 이 라인이 어디서는 저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오늘같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거래량이 어제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이때는 더 가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더 갑니다. 하지만 더 못 가는 종목들은 차익 매물 출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손바뀜이 나타나거나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을 때는 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 시그널은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거든요. 요 정도 가격대를 보면 이 가격대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라고 한다면 지금 직전에 여기서도 저항이 나왔고요. 이곳에서도 저항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도 저항이 나오는데 바로 14,500원에서 14,600원을 장중에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깨면 안 되는 자리인데 직전의 고점에서도 여기서 차익 매물, 직전의 고점에서도 차익 매물 14,600원과 500원을 뚫고 내려올 때는 나도 여긴 단타하는 자리가 아니다. 손실은 짧게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다. 왜?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고 그 직전 고점에 14,500원, 14,600원 라인을 장중에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일단 뺐다가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다. 왜? AI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돈 버는 AI에 대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진입할 구간이다라고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채팅방에서 스피어 관련해서는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먼저 오늘의 핫 이슈 첫 번째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오라클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웬 말입니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자, 먼저 두 분의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의견은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요. 박지은 파트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YC를 골라주셨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이스페타시스와 ISC를 골라주셨네요. 먼저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두 종목.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은 좀 쉬어감이 있었지만 이 두 종목은 그래도 강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정말 기세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이스페타시스 또한 제가 차트상 초고위험에서도 계속 진입해도 좋다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까지도 계속 강세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대장주 코너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시장이 뭐 안 좋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네. 예민한 구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FOMC 전날이라서 예민했고 오늘은 뭐 오라클 급락, SK투자 경고, 마지막 만기 옵션일까지 겹친 날인데요.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어제 앵커님께서 금리에 대해서 여쭤보실 때 금리 인하는 이미 제가 선 반영이 되었고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FOMC는 덜 매파적이었고 유동성 공급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분위기는 좋지 않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오라클 실적 쇼크는 AI 대형주에 대한 단기 심리 조정이었을 뿐이다라는 의견이고 구조적 하락 요인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계적인 매물, 지수에는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지만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 질문에는 뭐 심리와 일정, 기술적인 조정일 뿐 구조적 하락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점에서는 빠지는 종목이든 올라가는 종목이든 비중 확대가 맞고 빠지는 구간에는 오히려 들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조금 더 비중을 추가하셔도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전부터 쭉 조정 시에는 제가 이 의견을 드려왔는데요. 강한 종목이 계속 강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심장인 반도체 종목은 계속 물론이고 보셔야겠고요. 제가 키워드를 DDR5 그리고 AI 패키징과 HBM4의 전환으로 이렇게 짚어보았는데요. 이게 바로 내년 실적의 정답 시그널이고 주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키워드와 종목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AI 패키징의 중심부이고 구글과 엔비디아, MS 설비 투자에 직결 수혜받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ISC는요. 소켓과 패키지 테스트 대장 그리고 HBM4의 전환 수혜가 확실한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한 번 더 추천을 드리지만 삼성 설비 투자 프레임의 정중앙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ISC 그리고 삼성전기 이 세 가지는 무서운 구간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또 내려오더라도 매수 구간의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반석 파트너. 일단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채팅방에서도 한미 반도체는 도대체 언제 가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오늘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5%대 상승 흐름이 나와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나? 이제 반등이 나올 시간대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지없이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오늘 반도체주가 좀 쉬어가고 AI 관련 쪽들이 쉬어갔던 가장 큰 요인은 오라클의 시간 외 하락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1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을 조금 압박을 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SK 하이닉스에 딱지가 하나 붙었죠. 그러면 신용거래 등이 좀 어려워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거래 정지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뭔가를 이제 빼는 그런 느낌들, 적극적 매수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들이 시장 전반에 압박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반도체주들도 다 같이 재미난 시장은 아니었다. 오라클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엔 캐펙스 투자, 결국 투자를 확대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차입해왔죠. 여기다가 투자하는 비용은 결국 AI의 발전 속도를 놓치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비용을 들여서 차입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이 AI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게 시장이 여태까지 통해 왔었는데 여기서 캐펙스 투자를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장과 주주와 참여자들은 일단은 갸우뚱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게 가장 큰 하락에 대한 요인이었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모든 AI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 확대를 일구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이벤트로서 이슈로서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주 중심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실적과 그리고 수급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의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확대해야 될 때다. 눌림목을 활용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AI의 확대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AI,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자율주행, 로봇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AI 폰 등장하면 D램 탑재 2배로 늘어나고요. 차량용 반도체도 반도체가 2~3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고성능 AP와 메모리 탑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YC, 원익 IPS, 테크윙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드렸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소형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급등하는 모습들 추격 매수가 가능할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노우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선택적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는 한신공영을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중소형 건설사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팩트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지훈 파트너. 네, 일단 중소형 건설주의 경우에는 초보자들은 쉽게 만만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일단 무빙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초보는 주의하셔라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그저께도 드렸습니다. 주식을 그러니까 위험한 건 알겠는데 보고 있자라고 하니 홀린 듯이 따라가게 되는 종목들이 또 이런 종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전 트레이딩을 제가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일단 중소형 종목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일성건설, 상지건설,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피해 주시고요.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이
HDC 현대산업개발과 그리고 또 DLENC라는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탑픽을 세 종목을 준비를 했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부터 보자라고 하면은 이 세 종목의 공통점들은 건설과 인프라 그리고 자산 가치의 결합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테마가 아닌 안정성과 리레이팅 후보군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상한가 20%의 등락률을 보이는 일반 상지건설, 일성건설, 동신건설 등의 건설주들보다는 HDC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DLENC, DI 동일 등등 이런 안전자산형 위주의 안정적인 건설주들을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시장의 패턴입니다. 제가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는 중소형주 움직임들 뒤에 본질적인 종목이 움직였고 로봇주들 또한 중소형주들 순환 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세비캠, 중앙첨단 소재 뒤에 에코프로 등등 이런 것처럼 상지건설, 일성건설, 동신건설 이렇게 중소형주들 위에 안정적인 본질의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현대산업개발 보시게 되시면 애프터마켓에서 제가 이전에 급하게 떨궜었던 구간인 27,000원대를 돌파해주는 가격부터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이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상승을 한다면 상승을 떨궈주었던 23,000원대 구간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니까 짧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는 안전적인 종목들을 보자. 여기까지 코멘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최근 지금 중소형 건설주도 그렇지만 고속터미널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관련해서 우리 허반수 파트너는 일단 관심은 좀 멀리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관심 종목으로 한신공영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서의 잡음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주보다는 오히려 최근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였던 쪽이 부동산 자산주에 대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 T&D도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요. 롯데칠성, 그리고 한신공영, HD 현대산업개발, IS동서, 일신방직 등의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 종목들 중 왜 올라갔느냐? 결국엔 부동산 보유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들이 강했는데 이 모습의 트렌드는 어디서 나오느냐?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에서 나옵니다. 유동성이 확대됐을 때에 자산이 중요하지 현금은 중요하지 않다. 유동성이 확대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부동산과 같은 고유 자산의 가치가 부각받게 되는데 특히 서울 수도권 등지에 있었던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자산 가치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던 오늘 하루입니다.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이기도 하지만 자체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 하도급을 주는 게 아니라 자체 사업을 강화하고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다. 그런데 풍부한 유동성과 좋은 재무구조, 거기다가 더해서 잠원동 등지에 있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규모가 상당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포트주의 자산주, 이 인사이트 큐와 딱 맞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굉장히 풍부하지만 사업 가치도 풍부한 종목을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